자, 그럼 25조 이중등록, 이중속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요것은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론적으로 뭐 접근할 부분은 없고 제재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개업공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노라에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중등록 금지예요. 그래서 이중등록이란 말은 등록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을 했는데 김포시에 등록을 또 했다. 그럼 이건 관할을 달리한 이중등록이고, 서구에서 공인인계사인 계공으로 등록했는데 이분이 법인인 계공으로 다시 한번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별을 달리했죠. 그래서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등록 전면 금지고, 이중등록에 걸리면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예요. 이걸 다른 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줄여서 이걸 필취라고 부를 겁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필취고요. 그 다음에 이중자에 걸리잖아요. 그럼 1-1로 간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중자에 걸리면 1이 이중으로 있으니까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에 불금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면서 고발 들어가요. 형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취 1-1이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중등록 할 일 거의 없죠. 요즘 다 체크돼 버립니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소속 금지인데, 요 이중소속 금지는 그 동그라미 1번을 잠깐 읽어드리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및 사원 임원, 개업공사 등 이랬죠. 이들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요게 이중소속 금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는 거죠. 이게. 그럼 이중속의 실태를 따져보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A가 중개사무소 열었는데 영업이 너무 안 돼. 그래갖고 다른 계공, 소공의 보조원이 됐습니다. 다른 계공의 소공이나 보조원이 됐다. 이중속이에요. 안 되죠.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어요. 이것도 이중속이죠.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에게 고용된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 있는데 이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다른 계공 B한테 또 고용이 된 거예요. 이중속이죠. 안 되고요. 이들의 임원, 사원으로 간다.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인계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은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중속 금지고, 그러면 이게 계공 등이란 표현 등장한다고 그랬죠. 처음 등장했죠. 계공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중개업 종사자 전체는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이거예요. 이때 이제 제재를 기억해 두는데, 계공이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그럼 계공 이중소하면 계공은 필취예요.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등록 취소해버리고 and 1-1이죠. 근데 소공이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그럼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자격 취소일 것 같아요? 자격 정지일 것 같아요? 자격 정지예요. 자격 취소 당할 정도면요, 감옥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그래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자격 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자격 정지당할 수 있고 and 1-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물어봐요. 계공은 이중소하면 뭐라고요? 필취. 소공은 자격 정지. 다만 이제 자격 정지 중 이중소공은 자격 취소해 버리는데 어쨌든 자격 정지다. 그리고 1-1로 처벌하고, 보조원은요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1-1로만 처벌해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을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중자에 걸렸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전부 다 1-1로 처벌하고, 계공은 필취, 소공은 이중소하면 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가 나오는데 이건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유무상을 따지지 않고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게 양도, 대여하는 게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계공이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그럼 이건 대여와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상호도 들어가요. 개업공사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그럼 여기에 걸리면요 등록 취소해버리죠. 필취예요. 필취고, 양도대여에 걸렸으니까 이건 1-1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양수대여 받는 행위 모두 금지예요. 나아가서 성명상호 사용하여 업무하는 것도 모두 다 금지입니다. 그럼 그 자도 1-1로 처벌해요. 대여한 자가 있으면 대여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대항범이라고 그런다고 그랬고 똑같이 1-1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 양도대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거 다 금지예요. 그래서 자격증 양도대여 알선 금지, 등록증 양도대여 알선 금지, 제재 다 똑같아요. 1-1로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을 그렇게 할 거예요.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증을 양도대여하다 걸렸잖아요. 모두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받은 자도 일단 1-1로 처벌하고요. 알선자 다 처벌해요. 그러면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신고거라면 역시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제재 위주로 그렇게 기억을 해 나갈 거고요.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정 등록 금지가 나오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하는데요. 그러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하게 등록한 걸 얘기하는데 이건 무자격자가 등록한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정 등록자는 이 등록 취소해야 되죠. 필취겠죠 뭐.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를 하게 되고요. and 이건 3-3이에요. 왜? 무등록업자와 격이 같거든. 그래서 이 자는 3-3으로 처벌하고요. 그럼 부정 등록자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줘야 되겠네요. 맞죠? 포상금 대상에 이거도 신고하면.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러니까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재를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로 들어갈까요? 결격 사유는 빼먹은 적이 없어요,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러면 결격에 대한 효과가 지금 등장하거든요. 그럼 우리 법 제10조에 근거하는데 10조 1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격 사유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기업 공인인계사가 될 수 없다. 이 뜻이고, 그다음 10조 제2항에서는 소속 공인인계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임원사원은 될 수 있느냐? 당연히 임원사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는 중기업에 진입하기 전이었다면 개공이 될 수 없고 소공도 될 수 없고 보조원 될 수 없고 임원사원도 될 수 없어요. 즉 한마디로 중기업 종사 전이라면 결격 사유자는 기업 공인인계사 등이 될 수 없다. 그럼 개공 등이란 표현이 두 번째 등장했죠? 이중소속 금지에서 나왔고 결격 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중기업 진입자에는 진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진입한 후였어요. 진입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개공이 중기업에 종사하다가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해버려요. 필취. 등록 취소합니다. 그럼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해고해야 되겠죠. 유예기한은 2달을 줬어요. 2달 줬는데 2월 내 만약에 결격 소공이나 보조원을 해고를 안 했잖아요. 해고를 안 하면 이때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개공이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고 영업정지 최고는 6개월이죠. 그럼 임원사원이 결격 사유에 걸렸잖아요. 그럼 역시 해임을 해야 돼요. 유예기한은 2달을 줬죠. 2달 내 해소해줘야 돼요. 그럼 해임해야 되고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법인의 결격이에요. 그럼 법인이 결격에 걸리면 등록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필치로 갑니다. 차이가 있죠. 직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에 해소하면 뭐예요? 없죠. 근데 임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에 해소하면 필취.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중기업에 종사하다가 결격 사유에 걸리면 중기업을 떠나라 이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 규정은 중기업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격 사유란 중기업 종사 금지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중기업 종사 금지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각각의 결격 사유자가 문제죠. 해서 먼저 첫 번째 덩어리가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제한 능력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민법 시간에 공부했어요. 민법 시간에. 그럼 제한 능력자 3명이 모두 결격인데 첫 번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3명. 법률행 능력이 지금 부족한 자들이죠. 그래서 모두 이들은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 예?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이에요. 그러면 18세까지가 미성년자 맞아요? 19세 미만 그랬으니까 18세까지가 미성년자죠. 이게.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이제 이걸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했거든요. 그럼 민법은 성년 의제 제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그러면 성년 간주합니다. 그럼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가 중개보조원 근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인정 안 해요. 여전히 예치고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보조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결국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야는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죠.
이게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이에요. 성년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이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아주 말이 어렵습니다. 이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면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이죠. 정신적 제약이에요. 육체적 제약이 아닙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심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로서 심판받은 자, 이 자가 피한정 후견이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은 좀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인데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는 얘기는 항상 정신이 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하죠. 이 자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제 둘 다 결격입니다. 그럼 이들이 결격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요. 그럼 이 얘기네. 법원의 심판이나 종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나거나 또는 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되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이요.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서 정신능력을 회복했다라도 종료 심판 안 받으면 여전히 피성년 후견이죠.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주의할 점이 그 밑에 돋보기 표시가 있죠. 숟가락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피특정 후견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요즘 피특정 후견은 아주 잘 묻고 있는데 요 피특정 후견인은 누구냐면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후원이에요. 키워드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예요.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럼 물리적으로 보면 이 자는 결격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후견을 받아라. 특정 사무 또는 일시적인 후원. 그 필요한 자로서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자가 결격자처럼 보이는데 야는 결격이다 아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결격이 아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잘 묻고 있어요. 피특정 후견은 결격이 아니에요. 피한정 피성년 후견은 결격입니다.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파산자 이제 경제적 능력자죠. 그럼 야는 채무자의 및 파산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이 자가 파산자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인회생이란 말 들어봤죠? 그럼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결격이 당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회생 아닙니다. 파산자여야 돼요. 그럼 파산자와 개인회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파산은 완전한 경제적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 수입 있는 자는 절대 파산이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로서 빚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럼 법원에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해갖고 개인회생계 인가를 해주거나 안 해주는데 개인회생계 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채무의 80% 내지 85%를 면제를 해버려요. 아예. 면제를 해버리고 15% 내지 20%를 3년을 기한으로 합니다. 3년 기한으로 갚아나가는 거예요. 정기적 수입에서.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 3년 지나면 완전히 개인회생을 끝내게 되는데 개인회생은 공식적으로 정상인과 똑같아요. 근데 카드사나 이런 데서 제한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회생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합니다. 참고. 거기 우리 교재에는 안 써 있는데 이게 당연복권 제도가 있어요. 자동복권. 이게 뭐냐 하면 사기파산의 죄. 그러니까 그 사기파산죄라고 있거든요. 사기파산죄가 있는데 재산 빼돌리고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기파산죄예요. 그럼 그런 죄가 확정됨이 없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 경과됐잖아요. 그럼 10년이 경과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럼 파산자로 있는 기간은 최장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면책 있죠. 면책. 면책이라는 걸 받아버리면 복권이 돼버려요. 이것도. 그래서 면책이 뭐냐면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게 확정되면은 복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파산자는요. 그 요즘 파산 신청을 하면서 복권 신청도 같이 들어가요.
그럼 파산 때리면서 복권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다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파산자는 그럼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복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 복권이 로또 복권 같은 거 아니죠. 권리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파산자는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권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복권제도, 법원에서 이제 복권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복권제도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산자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10억이 남았어요? 그래도 복권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결격이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4명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버리거든요, 시험에서. 여기서 응시 결격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응시 결격. 그럼 응시를 못하는 자를 얘기하죠? 시험을 못 보는 자. 시험을 못 보는 자는 몇 명? 2명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거든요. 그럼 이분은 몇 년 시험 못 봐요? 3년이다. 다음 시험 부정이자요? 이자는 몇 년 못 본다? 5년. 그러니까 우리 법 태도가 짐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이니까 능력이 나면 다 봐라 이거지. 국적, 성별, 연령, 학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볼 수 있으면 다 봐라. 대신 여기서 잡겠다. 이 의지예요. 여기서 잡겠다. 그럼 보세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성년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예요. 다음에 파산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복권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예요. 피한정 후견인 자격 취득할 수 있나요? 네? 있지요. 이론적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한 놈이 어떻게 취득해? 어? 야는 시험 더 잘 볼걸요 아마? 제가 정신병원을 꾸준한 치료를 받아 정신을 회복했어. 근데 종료 심판 안 되면 여전히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아마도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스펀지처럼 모두 다 흡수하겠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두시는데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OX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알아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얘는 중개업종사는 금지죠. 소속공사, 개공, 보조원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맞습니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될 수 없어요. 개공도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문제는 수형자죠. 자, 그럼 수형자로 내려갑니다. 형법상의 형을 받은 자들, 이른바 전과자들인데 요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어려워하시느냐? 용어가 낯설어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갖고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다면은 잘 아실 텐데 갔다 온 적이 없거든. 예. 그래서 이제 형법상의 형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른바 전과자들인데 첫 번째 수형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수형자인데 그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 그럼 금고라는 게 이게 형법상의 형의 일종이죠. 마을금고 아니고. 그래서 우리 형법을 봤더니 9가지 형이 있더라. 최상형으로서 사형, 다음 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 이렇게 9가지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세지고 있으니까 금고 이상 실형 그랬으니까 끊게 되면 여기서 끊어요. 그래서 이 위로 맞았잖아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이 위로 맞으면 이게. 그럼 금고 이상 실형 그러면 일단 사형, 징역, 금고인데 사형은 집행을 해버리면 결격을 잡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금고 이상 실형 그러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말한다. 이렇게 통상 얘기해요. 근데 현재 우리는 사형 집행 안 하고 있는데 사형이 확정돼갖고 대기한 자들이 지금 50명이 넘어갔죠. 그럼 그들은 모두 다 결격입니다. 현재.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럼 어쨌든 사형은 뭔지 아시니까 넘어가고 이 제도에 대해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역형, 금고형, 여기 구류형 있죠. 이 세 가지는 교도소에 복역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근데 징역형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일을 해요. 금고형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금고형이 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금고형은 과실범 또는 정치범, 사상범 이런 자들이 금고형을 많이 받아요. 이른바 지체가 높으신 양반들. 이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제가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금고형이 징역형보다는 훨씬 무거운 형 같다고. 진짜 나쁜 놈은요, 사각방에 딱 넣어놓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냅둬버려야 돼 그냥. 그럼 얘 나올 때쯤 되면 누구 돼 있다. 그래서 독방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금고형 받은 자들의 90% 이상이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최 시간이 안 가니까. 야 되기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구류형은요, 징역 금고에 비해서 기간만 짧아요. 그래서 하루 이상 29일까지를 구류형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은 서리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이 박서방네 큰아들이 닭서리 하다 걸려서 3일 구리 살고 왔대, 구리. 구리가 바로 구류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절도지. 그래서 서리는, 닭서리는 안 받았죠. 시골에서도. 닭서리는. 닭은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여기 징역금고는요, 한 달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약 한 달 이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무기는 뭐 죽을 때까지 산다는 거 알고요. 유기는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그래서 유기징역 금고는요, 법정 최고형 때릴 때는 50년까지 때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요즘 뉴스 보면은 유기징역 금고를 이제 40년 이상 받는 자들이 나오고 있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래갖고 아주 한번 이슈가 됐던 동영상 유포한 놈 있죠? 그놈아 43년 받았어요. 43년. 유기징역 43년이에요. 이게 엄청 세게 받았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징역 금고 구류고요. 그다음에 자격 상실, 사형이나 무기가 확정되면 공무원에 대한 자격 같은 걸 당연 상실시켜 버립니다. 이게 상실형이고, 정지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시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건데 우리 공인인사 자격 정지가 있는데요. 이 자격 정지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법상 갖고 있는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형의 일종이에요. 판사가 재판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법이나 변호사법에는 일단은 자격정지형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형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벌금하고 과료 있죠. 이 두 가지는 재산형인데 금액만 차이가 있어요.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해요. 벌금은 5만 원 이상이고요. 과료형은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과료형은 주로 이제 형법에도 일부가 있지만 경범죄 처벌법이라 들어봤죠.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짓거리 했다. 그럼 과료형 맞습니다. 이 과료형은요, 과태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태료는 주차위반 과태료 그 질서벌이에요. 행정관청에서 때리는 거고, 과료는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때리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이거. 그 다음 이제 몰수, 범죄에 제공된 물건을 국가 소유권 취득 가능해요. 그래서 도박죄에 제공된 물품 또는 그 뇌물죄에 제공된 금품 전부 다 필요적 몰수 사항이고, 몰수할 수 없다는 추징하게 돼 있지. 그래가지고 전 대통령들이 전부 다 뇌물죄로 걸렸던 거예요. 뇌물죄로. 그래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로 걸렸기 때문에 추징 나간 거 다. 추징 들어갔지. 근데 이제 특별사면 받아버렸죠, 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이제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거고, 우리랑 관계 있는 것은 징역 금고형이다. 자, 그럼 징역 금고형 받았어요? 결격. 일단 결격. 그리고 집행을 종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행이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는 거야. 이게 집행입니다.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죠. 이게 집행이다. 요즘 교도소에서 콩밥 준대, 안 준대? 콩밥 안 주죠. 콩밥이 더 비싸니까. 이게 어쨌든. 자, 그래서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면 집행을 종료하면 몇 년의 교화 기간이 더 필요하다? 3년 더 결격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만기 출소, 만기 석방이 있지. 만기 출감 다 같은 표현이니까 만기 석방했다. 그럼 집행이 종료됐어요. 그럼 몇 년 더 결격이다? 3년 더 결격이에요. 자, 그럼 따져봅니다. 결격 사유자. 기간은 이제 연습해 보는데 역시 징역 3년으로 갑니다. 그럼 징역 3년을 받은 자 격기간을 따져보면 1년, 2년, 3년 일단 결격이에요. 그래갖고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럼 다시 몇 년? 다시 3년이 결격입니다. 그럼 징역 3년을 받은 자는 총 결격기간이 몇 년이에요? 6년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래서 만기 석방된 자는 3년이 더 결격이다. 그래서 이거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이 가짜가 임시 가짜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을 받았는데
중간에 나오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중간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회로 복귀가 되지. 그럼 남은 형기 있죠.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그 기간을 무사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경과했다.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몇 년? 3년이에요. 그러면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결격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이자가 2년을 복역했죠. 여기서 가석방이 된 거예요. 왜? 콩값이 너무 올랐거든. 그래갖고 가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남은 형기가 1년이죠. 그럼 1년이 뭐다? 바로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석방의 취소나 실효가 됨이 없이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다시 얘는 몇 년? 다시 3년이 결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가석방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죠. 그럼 시험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연습할 때 가석방을 받고 3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결격이에요. 왜? 가석방 기간이 줘야 되니까. 둬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총 결격 기간을 보세요. 총 결격 기간은 만기 출소한 자와 똑같죠? 얘 6년. 얘도 6년.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어떻게 더 잡히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행을 면제해서 교도소에 복역한 걸 면제해버린 거예요. 그럼 3년이 더 결격입니다. 그러면 집행면제 사유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특별사면이 있지. 이건 여러분들이 특사로 들어본 거예요. 8.15 특사, 3.17 특사.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사람을 정해, 사람을 정해갖고 너 이제 그만 살릴 테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냈지. 그러면 특별사면을 받으면 남은 형기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집행을 면제했기 때문에 3년만 결격입니다. 그럼 특별사면 받은 자 따져보면요. 자, 3년을 받았는데 2년 복역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됐다. 그럼 얘는 몇 년만? 3년만 딱 결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가석방하고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인데 특별사면은 그냥 3년만 결격이에요. 집행을 면제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점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죠. 일반 사면 제도가 있어요.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요, 죄를 정합니다. 죄. 그래갖고 이 범죄에 대한 일괄 다 사면하고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예요. 그래갖고 대통령들이 원래 취임 100일째 되는 날 일반 사면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일반 사면한 대통령이 DJ였어요. DJ. 김대중 전 대통령. 그래갖고 취임 100일째 되는 날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자, 음주운전, 누적벌점, 무면허운전 다 사면했지. 그럼 일반 사면은요,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 받으면 그 다음날 바로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차 끌고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겠어요. 대통령, 일반 사면이 있으면요, 경찰관이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 끌고 오나 봅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부터 안 했지. 일반 사면을. 그래갖고 현재 일반 사면은 이렇게 아주 좋은 이게 효력을 갖고 있는데 선고의 효력을 일반 사면은 상실시켰죠. 그러니까 이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버려요. 즉시. 그러면 특별 사면이 좋다, 일반 사면이 좋다? 일반 사면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은요, 전과 사실이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일반 사면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야, 아예. 이게. 그래갖고 이제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가석방,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요 용어 때문에 이 부분 어려워해요. 이걸. 근데 다행히 가석방이니 특별 사면이 일반 사면이 이 말은요, 16회를 마지막으로 아직 안 내고 있고,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요거 조문대로 내요, 그냥. 금고 이상 실형받고 집행을 종료했다? 몇 년 더 결격? 3년. 집행을 면제해도 3년 더 결격.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일단 감 잡아두시고. 만에 하나 가석방 특별사면이 나오면 용어를 기억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됐죠? 그럼 이분은 3년 동안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결격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용자 다 봤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용자로 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이거 내가 그러는 거 아닌데 어디서 그러는 거야 자꾸?
노트북에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수용자거든요. 그럼 두 번째 수용자 이제 이 부분부터 주의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유예기한 동안은 격행입니다. 유예기한 플러스 2년은 격행입니다. 이건데 그럼 이거 집행유예라는 제도 있잖아요. 이건 잘 몰라도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보육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교도소에 보육하는 걸 유예한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럼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풀려납니다 바로. 그럼 집행유예가 어떤 제도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다 임이 없이 무사히 유예 기한을 경과했다. 그러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 이런 제도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판사가 피고인, 범죄에 대해서 형을 때릴 때 모든 정황 다 고려해요. 고려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계획적으로 했는지 우발적으로 했는지 또는 범죄 후에 피해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든 정황을 고려했더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때릴 경우가 됐는데 야를 콩밥 먹여갖고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에 나오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반성이가 뚜렷해요. 그래갖고 그걸 참작을 해서 형을 선고해요. 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유예시켜주고 이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간 거예요. 형이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4년 동안은 유예할 테니까 나가서 사고 치지 말아라 이 얘기지. 이게 그러면 요 4년을 무사히 경고하면 없던 일로 해버립니다. 근데 이 4년 동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범죄 있죠. 그거하고 형 선고해놓은 거 2년 있죠. 이거 합쳐갖고 다 집행해버립니다. 다시.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최고가 5년인데 요 기간은 이 기간보다 2배 정도로 길어요.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또는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갖고 유예 기간 지나면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집행유예 요즘 선고 나갈 때요. 사회봉사명령 항상 같이 나갑니다. 사회봉사명령 뭐 120시간, 150시간 이렇게 같이 나가고 수강명령도 연예인들 가끔 떨어지죠. 수강. 가서 정신교육 받아라. 이렇게. 프로포폴로 연예인들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로포폴로 그렇게 걸리게 되면 이제 집행유예 떨어지는데 집행유예 나갈 때 보통 수강명령 같은 거 같이 나가요. 봉사명령과 더불어서. 어쨌든 이게 집행유예다. 그리고 우리 결격은요. 원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끝난 걸로 했잖아요. 없던 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플러스 2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이건 이제 벌금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 2년을 한 건데 그럼 이 얘기죠. 여기 집행유예 4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총 격격기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6년이 되는 거죠. 4년에다가 요 2년 더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럼 얘는 2년 받으면 격격이 몇 년이에요? 예? 4년이 되는 거지. 2년에다가 플러스 2년이니까 4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집행유예 만약에 5년을 받았다. 그러면 총 격격이 몇 년? 7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둡니다. 이번 시험에 물어볼 거예요.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한 플러스 2년이 격격이다.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 그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에 화살표 갖고 선고유예 X 해놨죠. 이거 요즘 아주 무지하게 잘못 씁니다. 이해해 두시는데 선고유예 있죠. 그럼 이건 어떤 제도인지 몰라도 말 그대로 갔을 때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땅땅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고 들고 있는 거지. 이게 선고유예예요. 그래서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때릴 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초범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전과가 있으면 절대 선고유예를 못 받아요.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걸 꼭 주의해야 돼요. 이거 아주 잘못 씁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한 플러스 2년인데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이건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점을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수용자가 이 법에 위반해요.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을 받습니다. 얼마 이상? 300 이상을 받았어요. 그럼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의 결격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네. 이 법 위반 벌금 300 이상이니까 타법,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았거든요. 도로교통법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벌금 받았거든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을 쥐어폈어요. 폭행이라든가 음주운전하다가 만약에 벌금을 냈다. 그럼 이건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법이어야 돼요. 우리 법 위반 300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명심할게. 벌금 떴잖아요. 벌금 뜨면 꼭 이 법이냐 저 법이냐 따져야 돼요. 그럼 우리 법이었을 때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 300 이상. 그럼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을 쉬어야 돼요. 이 점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이 결격이냐. 거기 옆에 양벌규정 벌금 X라고 돼 있죠. 그럼 양벌규정이 무슨 뜻이냐. 이거 나중에 공부하는데 여기서 미리 짚고 갑니다. 양벌규정이란 말은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을 다 벌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죠. 개공이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있죠.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징역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을 처벌해야지. 근데 이들을 고용한 개공 있죠. 개공도 처벌받아요. 개업공사는 이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 수행하다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벌돼버려요. 그 위반에 규정된.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우리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감독을 철저히 했음을 증명했어요. 그러면 이 벌금을 면합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소공이 업무상 행위로 만약에 보수를 초과했다. 그럼 보수 초과는요 1-1이거든요. 그러면 소공은 당연히 1-1로 처벌해요. 근데 요거 개공은 얼마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돼 갖고 개공이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죠. 300 이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 이상 벌금 받았을 때 이게 결격이냐의 문제가 있죠.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는데 이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받아야 돼. 자신의 행위로 300 이상을 받아야 되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갖고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보수 초과거든요. 개공의 보수 초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례를 볼 기회가 있을 건데 이 보수 초과하게 되면요 1-1이거든. 근데 보수 초과로 감옥 콩밥 먹이진 않겠죠? 설마 벌금 때릴 거야. 그럼 벌금 때릴 때요 300 이상을 때려버리면 3년 결격이에요. 간판 내려야 됩니다. 이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잘 보면요 보통 벌금을 죄질이 안 좋다. 그럼 250 정도 때려요. 250 재판 보면 250은 결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정도. 자, 그래서 이 정도인데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 점도 또 주의하시고. 제가 강의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기억에 3년 차? 내 잘난 척을 좀 잠깐 좀 하면 또 3년 차 정도부터 내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본서. 강의 시작했고 3년 차 정도의 기본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기본서를 쓸 때는 모든 이 법조문을 다 고민을 하게 돼요. 어차피 기본서라는 게 법 해석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양벌 규정 판결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찜찜한 거야. 양벌 규정으로 300 이상 벌금 받으면 이게 결격이냐. 모든 책들이 다른 그 기본서들이 전부 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양벌규정에 벌금 받아서 결격이다. 그래갖고 나를 이 강의로 이제 끌어들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했고, 야, 양벌규정에 벌금이 이게 결격이 말이 되냐? 이게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데 자신의 행위도 아닌데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는 게 이 결격이라는 게 난 당최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이게.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딱 답이었지. 야, 이거 대학 강의 아니다. 어? 학원 강의다. 만약에 양벌규정 벌금 결격으로 시험에 내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 판결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래갖고 이제 나는 그 부분을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이제 쓰고 말았어. 그랬더니 그게 3년 정도 지났나 2년 정도 지났는데 이 판결이 딱 나온 거야. 양벌규정에 벌금 결격이 아니다. 예.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전화해갖고 봐라 자스가 내 말이 맞지? 그래, 네 잘났다. 몇 가지 하여튼 이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판결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잘난 척 한번 해봤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수용자 3명을 다 봤는데 이 집행유예하고 벌금 엄청 잘 묻거든요. 잘 묻는데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법 불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잠깐만 짚고만 넘어가죠. 만약에 개업공사가요 변호사법을 위반했어요.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이거 결격이다 아니다? 네?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징역형 금고용 집행유예는 법을 따지지 않아요.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벌금형에 대해서만 이 법 저 법을 따져요. 아셨죠?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받았다? 모두 결격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하여 징역 1년 선고받은 자예요. 총 결격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이지. 총 4년 결격입니다. 1년 사는 동안 결격, 다시 3년이니까 4년 결격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이거 집행유예 물어볼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집행유예 플러스 2년 결격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래서 수용자 3명을 다 받고 나머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거든요. 자, 그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이제 가볍게 갑니다. 이거는 그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받은 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처분 받은 자인데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그럼 3년 동안은 결격입니다. 근데요, 기억나세요? 자격 취소가 3년 동안은 얘는 중개부증 근무 안 돼요. 근데 얘는 3년 동안 응시도 못 해요. 그리고 거기 써 있지요? 응시 결격이기도 함. 시험도 못 봐요, 얘는 3년 동안.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그러면 3년 동안요, 시험도 못 보고 보조원 수도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공인인사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럼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인데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겠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듣는 분들은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등록 취소를 당해버렸다. 그럼 역시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받고 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업무정지 받고 폐업했어요. 업무정지 기간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그래서 야는 등록 안 되고 보조원도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결격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그 사유 발생 당시에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 있죠. 이들은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냥 이해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 정지받으면 정지 중 결격이다. 이래 이해하면 되죠. 근데 요거만 부연 설명합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거든요. 임원 사원은 결격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A 중개 법인이었죠. 이 법인이 업무정지 4개월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임원이신 갑이 있는데 이분이 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반할 당시에 재직했던 임원이 걸리는 거예요. 업무정지 때릴 당시가 아니죠. 사유 발생 당시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당시는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시점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법인이 쉬게 되니까 나 임원 그만할라 하고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안 하면요, 이중소속에 걸리니까 다른 데 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임을 했어요. 이중소속을 푼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이 정지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인자에게는 그대로 업무적 효과가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인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을이었습니다. 법인이 쉬게 되자 이 보조원이 그러는 거야. 나 보조원 그만할래. 사직을 해요. 이 보조원인자는 즉시 다른 데 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게 없게요?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인자에게는 업무적 효과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나가셔가지고 내가 소공으로 근무하는데 만약에 개공이 업무정지 먹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무소 그만두면 돼. 그만두고 다른 데서 바로 종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임원인자는 안 돼요. 임원 사원인자는 만약에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또는 결격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 12명, 제한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수용자 3명, 행정처분 받은 자 5명 있거든요.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 있다. 그럼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게 결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게 결격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가는데 이 등록 취소에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수업한테 다룰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1번 요거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결격 여부 조회를 해갖고 우리 등록관청이죠. 기업공사 등이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랬죠? 가볍게 이해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원조회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전부 다 신원조회에 들어가. 그러니까 중기업 종사자들은 전과가 있는지 결격에 해당하는지 모두 신원조회에 들어갑니다. 등록관청이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6번을 보시면 6번에 위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의 선고에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격 사유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또 쉬어야죠. 잠깐 쉬었다가 중개 업무 파트를 나가겠습니다. 잠시 쉬죠.